안녕하세요. 부동산 마법학교 교장 곰반장입니다. 저희가 그 유료 사이트 있잖아요. 일단은 뭐 경매에 대해서 이게 잘 몰라도 사실 그 유료 사이트를 가입을 하면은 이 경매 공부할 거를 최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온라인 강의를 먼저 결제를 하지 말고 유료 사이트 먼저 결제를 해라. 유료 사이트 먼저 결제를 한 다음에 뭐 그 경매 관련된 거는 무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면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료 사이트도 아무래도 좀 어떤 법적인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료 사이트도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유료 사이트, 특히 짓땡 옥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짓땡 옥션을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짓땡 옥션을 빠르게 이렇게 보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정말 급할 때는 이 영상만 보셔도 우리가 아주 깨끗한 물건들 있잖아요.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은 낙찰받아서 이제 넘겨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초간단 짓땡 옥션 보는 방법 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뭐 쇼핑에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모델하우스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모델하우스에서 물건을 사는 거를 뭐 백화점이라고 비유를 하고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는 거를 대형마트라고 친다면은 경매는 뭐 전통시장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매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경매의 7가지 순서 경매를 우리가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7가지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면은 이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사용으로 할 건지 그리고 투자용으로 할 건지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이 권리 분석 그리고 또 시세 조사 이게 사실상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이랑 시세 조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고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물건을 몇 개 골랐으면 거기에서 이제 임장이라고 하는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겠죠. 현장 조사를 나가서 실제로 내가 봤던 인터넷으로 봤던 그런 상태랑 현재 상태랑 현재 이제 실제 임장 가서 어떤 이제 현재 그 실제 물건이랑 그 내용이 일치를 하는지 현장 조사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서 입찰과 이제 낙찰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았으면 대출을 일으켜서 잔금 납부를 한다. 그런 과정의 5번째 단계고 6번째로 잔금 납부가 되면은 이제 명도 이제 기존에 있는 점유자나 소유자 혹은 채무자를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잖아요. 명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거주를 할 거면은 7번째로 입주를 할 거고 혹은 내가 투자용으로 하면 이제 세입자를 맞춰놓기 또는 이제 뭐 매매를 할 목적이었다. 그럼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는 단계죠. 그래서 총 7단계로 이렇게 경매 순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경매 절차조인데요. 이게 지금 그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경매 절차도예요. 이게 지금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단계를 뭐 차근히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로 채권자가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을 해요. 경매 신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받을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돈 얼마 받을지 빨리 신고해라고 해가지고 배당 요구하는 거죠. 배당 요구의 종기 및 결정 및 공고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각의 준비를 해서 네 번째로 이제 결정 기일을 이제 지정을 하고 공고를 하고 뭐 이제 이해관계자한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두 번째고 다섯 번째로 이제 입찰 기일날 매각의 실시가 일어나고 여섯 번째로 매각 허브 결정 절차 이거 같은 경우는 7일 이제 이의 신청 기간을 주고 또 7일 또 그 즉시 항고 기간을 줘요. 그렇게 해서 매각 허브 결정 절차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절차가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잔금을 납부하라고 하겠죠. 7 매각 대금의 납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잔금을 내잖아요. 잔금을 내면은 배당 그 잔금을 낸 거 갖다가 이제 배당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배당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인 나는 이제 잔금을 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그리고 또 명도까지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9단계로 대법원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절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영상을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라고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공부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다 보니까 내용이 얼마 안 돼요.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단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유찰, 유찰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입찰 기일 있잖아요. 그 입찰 기일날 경쟁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가 뭐 70%까지 떨어져서 7천만 원이 됐다. 뭐 그런 과정을 유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폐찰. 폐찰은 말 그대로 내가 진 거예요. 다른 입찰자들한테 내가 다른 입찰자들보다 가격을 낮게 써서 내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됐다. 그런 걸 이제 폐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경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경락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금은 안 써요. 경락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이거랑 같은 말이 낙찰 혹은 낙찰도 안 써요. 낙찰도 법정에서는 안 쓰고 그냥 매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그래서 경락이랑 낙찰이랑 매각이랑 같은 단어인데, 현재는 법원에서 경락이랑 낙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매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낙찰자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 용어로 과 매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나오잖아요.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낙찰자라고 한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는 필지라는 단어를 써요. 필지가 뭐냐면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필지가 하나하나의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감정가 같은 경우는 그 법원에서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이 물건이 대략 얼마 정도 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회사에서 이제 감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감정가라고 한다. 근데 이 감정가 같은 경우는 경매에서는 경매 첫 시작 가격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유권이라는 단어도 경매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 점유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물건을 실제로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 누가 그 물건을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 수익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말을 뜻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물건에 어떤 세입자가 있어요. 그 세입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세입자를 보통 우리가 점유자라고 해요.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명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명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점유자 있잖아요. 그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후순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선순위, 후순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뒷날짜다. 그러면 이제 후순위라는 단어를 쓴다. 쉽게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이라는 단어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임장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장에 임한다라고 해서 현장할 때 잠이랑 날 때 임자를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임장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직접 살펴본다라는 거를 임장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